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스 형사정책, 나이스 교정학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에 응시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어떠한 관점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막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면 출제 경향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금년에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고 작년에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고 이와 같이 항상 변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내년에 문제가 좀 더 지문이 길게 나왔다든지 또 출제 방향이 좀 달라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맞춰야 될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항상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에 중심을 둬야 된다. 그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이냐?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일까? 이것을 명확하게 생각할 좀 해야 된다. 어떤 출제위원이든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문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형사정책 파트건 교정학 파트건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체계화시켰느냐 이걸 요구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학문적으로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서 숫자만 외워서 100점 나왔다. 이건 문제 출제가 잘못되는 것이죠. 시험 성적은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만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출제위원이든 어떤 출제위원이든 간에 학문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문적인 이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이해가 구체적인 개념을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또 구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제위원이든 수험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시험 나왔다. 그 출제위원은 매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년 바뀌는 출제위에 작년에 기출을 맞으면 새로운 출제위원 이 문제를 출제하면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요구하는 사항 자체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 사회의 공직자상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현대 사회를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현대 공직자가 요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많은 어떤 민원, 어떤 국민의 요구, 이와 같은 것이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신속하게 판단해서 국민이 요구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을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신속하게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출제 경향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를 출제에 응용시키면 지문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문이 길어지는 만큼 정보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지문들이 대충 다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박스 형태라든가 판례 같은 것도 지문 자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속하게 판단한다 하는 것은 문제를 두 번 읽을 시간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 내가 7급 공무원 시험 칠 때마다 그때 89년도죠.
그럴 때만 해도 지문이 짧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은 문제를 2번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느냐? 20문제 나온다, 기출된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2~3문제 정도만 다시 헷갈리는 부분, 정답을 찾지 못한 2~3문제 부분만 다시 확인해가지고 정답을 체킹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시간도 지문이 1, 2, 3, 4번 일 때 모든 지문을 4번까지 다 읽지 않고 1번이 답이다 하면 1번에서 끝내고 2, 3, 4번 안 읽고 쭉쭉 내려갔을 때 그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문을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은 1번부터 4번 전체 지문을 읽어가면은 더 이상 다시 볼 시간이 없게끔 그렇게 문제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2번 읽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읽으면 정답을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가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공장에 부응하는 스타일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문제가 아닌 이해력,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빨리 소화하시면서도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은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2가지다. 이것이 뭡니까? 문제의 출제 내용의 범주를 이야기한다. 범위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출제위원들이 공무원 시험을 우리가 출제를 할 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공격사항이 어떤 것이랑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의뢰하는 안행부랑 같은 것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시험 출제위원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늘 현재 우리가 출제되는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험생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이 2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바이다. 이 2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다독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독 외에는. 다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독을 하면 할수록 지문을 읽어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독을 하게 되면은 그 개념은 제가 항상 했던 10회독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쭉 내용을 읽다 보면은 10번씩 읽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문이 나면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탁 듭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도관 경우에는 과장시험에 이런 어떤 우리 말을 흔히 합니다. 한 리역의 양의 책을 공부하는 사람은 떨어지고 한 권을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한 권을 다독을 해야만이 학문적 체계가 성립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 저 책 보면은 학문적 체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한 권을 계속 해야만이 어떻게 학문적 체계가 성립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책 한 권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용이 알차고 충실한 책을 한 권을 구해서 10회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을 보고 싶으면 다른 책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책에 읽을 때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마스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책에 없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줄을 끊어가지고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책이 1000페이지 이상이 돼도 공부할 양이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되냐? 형광펜으로 줄 끊은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1000페이지가 돼도 불과 한두 시간 하면 다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본문을 정독으로 다독을 해야 되는데 저 양파 이론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냐,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5회독 할 때까지는 골격을 짓는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때부터 벌써 미장 조절까지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1회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그거 다시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만큼 망각을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에 보면 또 다시 새로울 수밖에 없다. 저 이런 생각하면 되죠. 교정학이라든가 형사정책 같은 어떤 그런 파트는 5회독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릴 수 있느냐. 대학교 다니면서 그 과목을 3학점을 받은 정도의 어떤 학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본격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 5회독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에 있어서 골격만 시험 여기서 미장하고 조적하고 막 여러분들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시험 치기 전에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1, 2회독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배하고 전등 설치하는 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가면은 100점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든 100점만 더 그런 보장할 수 있는 시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제위원이 100점 주기지 100점을 안 주기 위한 문제 한두 문제는 꼭 낼 수밖에 없는 점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항상 부탁하지만은 새로운 문제 한 문제가 애매한 문제 나왔다. 그게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출제위원이 와도 100점 안 주기 위한 문제 한두 문제는 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부했는 어떤 공부량으로 맞춘다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특별한 것을 내가 공부를 대해서 맞춘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남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은 관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했는 것만 다 맞추면 무조건 합격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나치게 공부에 대해 욕심을 내지 마라. 여러분 어떤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는 것만 확실히 다 맞추면 반드시 우수한 성적을 확실할 수 있으니까 전혀 너무 그런 데서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 그럼 무조건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암기를 하지 말아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 외우지 말아 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어떤 개념을 의미를 풀어하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읽어나가라 하더래요. 그럼 암기를 언제 하느냐? 10회독 하면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운 모래를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강가에 있는 모래를 체에다 칩니다. 1회독 하면 한 번 흔드는 것 되죠. 10회독 하면 10번을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회독 하고 난 뒤에 그럴 때 체 위에 있는 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 외우느냐 나중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야 될 것을 외워서 가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장에 갈 때 머릿속에 넣고 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 10회독 할 때까지는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럼 10회독 할 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10회독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외울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불과 한두 페이지만 적어버리면 외울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걸 시험 치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는 것을 한두 페이지만 좀 과목별로 정리를 해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과 이해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 상태에 시험에 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걸 압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이래 만들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7급이라든가 9급은 사지 선택입니다. 사지 선택인데 저는 오지 선택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는다 하는데 왜 만들어 놓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작년에 출제된 사지 선택 문제 위주에 하다 보면은 원래 지문이 길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꼴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실 때 오지 선택 정도의 어떤 문제를 달아보시면은 지문이 아무리 길어져도 오지 선택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미리 시험의 변화되는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지 선택 문제를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첨가를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형사정책이라는 이런 문제를 잘 분석해 보면요, 보통 보면은 사법고시에다가 출제되는 문제가 7급 내지 9급에 응용되는 문제가 상당수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년에 출제 경향을 교정학이나 형사정책 파트에 출제 경향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사법고시에 대해서 출제되는 것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출제 경향을 우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법고시 형사정책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의 학문적으로 최고의 존경받는 분들이고 권위자들을 초빙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이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더라도 가장 그 문제 자체가 참 좋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어떤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또 그분들도 그에 상한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와 가까이 접근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사한 문제가 뭐 조금만 그 근본적인 내용을 갖고 유사한 말 몇 마디가 박혀서 출제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지 선택 문제를 왜 달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의 문제집을 다루는 분들은 정말 이 형사정책 파트라든가 교정학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결코 당황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오히려 더 좀 문제가 쉽다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린 것도, 내가 그냥 흐름에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기본 방향 자체를 학원의 강사라든가 또 나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절대 포인트를 맞춰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나 역시도 교정과 시험 칠 때 그렇습니다. 성기 시험 칠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작년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지 그 경향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왜 그러냐?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수험생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출제위원이 이 과목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출제위원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거의 비슷한 쪽으로 공부하니까 문제 지문 자체가 우리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내가 시험 칠 때 이래 또 한 가지 있냐면, 그 앞에 해가 형사법 지문이 짧게 지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험 칠 때는 좀 길게 지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 짧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짧게 공부하는 사람들 지문을 길어져 보니까 문제를 풀 시간이 모자라더라는 얘기죠. 문제를 소화시킬 능력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암기식으로 하면 안 되느냐? 암기식으로 하면은 문제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문을 길었을 때는 답을 전혀 못 찾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에 있어서 저 양파 이론이 결국은 무엇이냐?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하던 사람들과 행정고시 공부하는 사람 단권화시키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법고시는 많은 책을 참 무수한 수없이 이렇게 넘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그 당시에 모든 사법고시에 응하는 이 수험생들의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있죠. 단권화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양파 이론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단 한 책을 마스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책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 책이 없는 책을 보완한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책을 보더라도 아무리 두꺼워도 부담 없이 쉽게 편하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뭐냐면 피드백이 그만큼 빨라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책을 뭐 10회도 하고 시험에 임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러면 이걸 잘 안다. 여러분들이 두꺼운 책을 이만큼 봤습니다. 그럼 이 책을 다 보면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물론 다 알면은 여러분들 그 100점 맞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머리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머리는 밑반지독이 물붓기하고 똑같다. 공부를 할 때는 빠지는 양보다 벗는 양을 더 많이 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는 양을 많이 부어준다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정독으로 해서 문제를 아무리 넣어줘도 벗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본문 내용을 반복 되풀이할 때 계속 물줄기를 그 양을 증가해가면서 계속 넣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럼 말이 나죠. 또 피드백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벗는 양이 많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면은 길수록 벗는 양은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당문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처음에 여러분들 1회동 할 때 만약 일주일 걸렸다. 그 다음에 이 책을 계속 본다고 생각했을 때 2회동 할 때는 5일 하면 됩니다. 3회동, 4회동, 5일 할 때는 3일, 2일, 2일 하면씩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든다. 우리 직원들이 이래 시험 칠 때 내가 그런 이야기 하죠. 행정법이 어렵더라. 그래서 1차 가면 행정법이 과락이 많이 나왔더라. 그러면 직원들이 책을 어떻게 구하느냐? 더 두꺼운 책을 또 갖다. 그러면 또 떨어지려고 또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그럴수록 얇은 책을 구하라. 왜 그러냐? 그럴수록 내용을 두꺼운 책을 봐가지고 어설프게 공부하면은 제대로 어설프게 공부하는 거 하면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이야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얇은 책을 구해가지고 확실히 알고 맞는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맞춰보라. 그러면 1차 같은 애는 보통 우리가 뭐 60점 맞으면 되니까 60점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양파 이론 자체가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면서 가장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그리고 현대 오늘날 출제위원회 요구하는 사항과 오늘날 현대 사회의 공직사항을 부응하는 동시에 충격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양파 이론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파 이론이 쉽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신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가보면 특기에 대한 해석도 제가 올리는 거 있지만 참 그런 어떤 정신분야에 수많은 연구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수험생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양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어떤 과목이시든지 공부하실 때는 내용이 충실한 기본서, 양이 많은 충실한 것보다도 알찬 내용이 충실한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걸 구입하시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책이 어느 정도 마스터 됐다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더 공부할 것이면 더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 보더라도 그 속에 있는 부분을 빼버린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부분만 그 다음부터 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할 분량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죠. 또 책이 두꺼워도 부연 설명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부연 설명된 부분은 개념만 알면은 그렇게 외울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꺼운 책을 봐도 공부할 것이 별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도
너무 현재 출제되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꾸 가면 갈수록 공직자 시험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또 가면 갈수록 지문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타독을 해야만이 그와 같은 흐름에 부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강의에 의존해가지고 강의를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학문적으로 체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공부 방법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교재를 2, 3회 정도 그냥 정독을 하세요. 궁금점을 극도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생소하고 용어 자체가 해석 안 되는 것도 그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궁금증을 극도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점이 참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의를 불과 한 번 내지 두 번 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계속 정독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의를 자꾸 들으면 그만큼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출퇴근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을 때는 강의를 또 가시는 거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속도는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속도와 강의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학문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강의하시는 분이 책임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치가 합격하시는 분들, 고득점을 만드시는 분들은 전부 스스로 궁금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든 분들이지 여러분들 강의해주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학문적 체계를 씌워가지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누차 강조했죠. 마음가짐이다 한 것이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든지 공부하면 이 커트라인까지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넘느냐 못 넘느냐 이 관건입니다. 이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가짐과 자세에서 달렸다. 여러분들이 기간이 짧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1, 2개월 가르쳤던 그런 아주 시험 촉박의 시간은 그건 곤란하겠죠. 재산도 6개월 이상 남으시면요. 영어만 어느 정도 되시면은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시면서 뭐 때따라 실패를 하신 분들도 들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마음가짐과 자세부터 바꾸고 시작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로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점수를 뛰어넘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뜻이 있는 것이 길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고자 하는 얼마나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지 또 같은 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눈빛이 책을 칠한다 하는 그런 말뜻이 있듯이 정말로 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공부하는 것과 정말로 뭔가 학문적으로 찾기 위해서 접근하면서 공부하는 것과는 여러분 똑같은 책을 내용을 보더라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슴에 와닿는 것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나의 중심에서 생각하지 마라. 정말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나오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항상 요구하는 일정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것과
현대 공직자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러한 경향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주기를 바라지 마라.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점과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강의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지 누가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양파 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시험들은 양파 이론에 충실한 사람들만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정말로 사법고시 문제인데 어떤 문제든 간에 다독을 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맞출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매년 문제를 분석하고 풀이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또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자세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는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기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얼마나 열심히 이 독에 물을 쏟아붓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 독에 물을 많이 담는 사람이 결국은 독에 물이 담기는 만큼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래 끝장을 본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임하는 모든 시험은 반드시 수석한다 하는 기분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합격한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반드시 수석한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셔야만이 그 카타린을 쉽게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믿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격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석한다는 마음가짐과 잡고 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절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절대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교정학이라든가 형사정책이라든가 문제집 같은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수험생들이 쉽게 공부를 하면서 학문적으로 체계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뇌와 번민 속에서 이 만들어진 책자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것을 책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책을 만든다는, 직접 내가 이 책을 보고 시험 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만든 책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든 교재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만든 양파 이론에 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지와 뜻을 심어준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합격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와 같이 정말로 이제부터는 저와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약속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수석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한다는 그런 태도로 임해 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과 그와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로 우리 이 문제집을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